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긴축은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업 주식 투자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축 관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테이퍼링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들 다 긴축 관련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패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작 교과서에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본인제도 시대는 당연히 그랬어요. 경작 교과서는 근본인제도 시대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근본인제도 시대라면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 같은 것도 별로 일어날 게 별로 없잖아요. 예금도 또 금을 맡기면 또 은행권을 받고, 그죠? 근본이제도 시대라면.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제도 시대에 그 기술되고 검증받은 그 경제학 교과서 이론은 오늘날 종이화폐 시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화폐 유통 속도 얘기입니다. 일부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제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중은행이 훨씬 더 화폐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흔히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출 받아 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 예금 통장에 입금되잖아요. 중앙은행이 입금하는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이 신용 창출해가지고 입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지금 저가 계좌에 있는 돈, 또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은 누군가가 대출을 받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중국을 가지고 예를 들게요. 지금 중국은 뭐 부동산 파산 위기, 또 관련 협력업체 위기, 그 다음에 전력난, 이 모든 것들이 그 화폐 유통 속도 둔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또 파산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 가격 내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가계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또 화폐 유통 속도 둔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또 관련해가지고는 주식시장 내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쉽게 하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특금이 줄어도.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은 긴축이거든요. 긴축 효과인데, 지금 대부분의 패널들은 마치 테이퍼링이나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그 긴축이 나타나는 거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BBB 이하 신용등급 상장기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AA 등급에서 BBB로 추락할 수 있는 기업도 증가하고, 지금 BBB지만은 이제는 BB, 더블 B로 추락하는 기업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 또한 그 화폐 유통 속도를 큰 폭으로 둔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맨날 올라간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그 유튜브 공간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사람. 그분들이 대부분 증권시장 이해관계자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낭패도 볼 수 있고
마음고생을 상당 기간 해야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긴축 현상, 쉽게 얘기하면 화폐 유통 속도 둔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폐 유통 속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2007년에는 한 화폐 유통 속도가 한 17배 됐을 거예요. 17배. 그런데 지금 4배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화폐 유통 속도 1배 떨어질 때 시중 그 유동성 전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빠른 속도로 지금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제 시작은 중국에서 출발했어요, 이미. 그런데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시간도 또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사건이 제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4분기 말이나 돼야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주식, 물론 하루 이틀 팔고 초단타하고 빠질 것 같으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왜냐하면 선물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3개월 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돈 흐름 자체가 장기 자금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돈 조달 못 해가지고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력난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 그 자금 유통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그 자금 흐름이 장기 자금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기로 빌려준 돈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그 긴 기간 동안, 장기 동안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정권 전문가들이 이 얘기하는 그 주가 낙폭,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하는 주식, 그분들은 지금은 아마요 매도하기 위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또 본인들의 고객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 할까요? 유혹하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팀장 출신이잖아요. 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아도 자금 회전 속도, 그러니까 정권시장 내에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 지금은 아직까지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10조 원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67조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설득력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